예,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프레이밍 수강생 여러분, 담당 교수 강성과입니다. 오늘 13강 유차시 강의에서는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 대한 SQLite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3강 5차시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인텐드 객체 안에는 여러 개 이렇게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엑스트라라는 이 공간에 이제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 넘겨줘야 될 그런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엑스트라라는 공간에 저장을 시켜서 이 인텐드 객체를 다른 액티비티로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인텐드 객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put extra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이제 푸드 엑스트라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가 오버레이딩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엑스트라라는 공간에는 해시맵 형태로 이제 키 밸류, 데이터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푸드 엑스트라 메소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바로 키값, 즉 데이터 이름이에요. 키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밸류가 들어가는데 그 밸류라는 것은 뭐 정수형이 될 수도 있고 문자열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부울리언 타입이 될 수도 있죠. 푸드 엑스트라 메소드는 엑스트라 공간에 저장할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파라미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푸드 엑스트라 메소드가 오버리딩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공간에서 이제 데이터를 꺼낼 때는 정수형 데이터를 꺼낼 때는 뭐 get integer extra, 문자열 데이터를 꺼낼 때는 get string extra 메소드를 사용하고 부울리안 값을 꺼낼 때는 get boolean extra 이런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결과값을 리턴 받기 위해서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는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고, 그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리퀘스트 코드를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전달하는 인텐트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 인텐트 객체를 전달받아서 어떤 연산 작업이 끝난 그 액티비티에서 다시 원래 처음 액티비티로 다시 리턴 해줄 때는 on activity result라는 이 메소드로 그 리턴링 값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강 5차시까지 계속 분석했던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3강 5차시에서 계속했던 코드가 이제 SQLite 테스트 퍼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그 프로그램 한번 열어볼까요? SQLite example first 퍼펙트 완성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 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지금 업로드 해놨습니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 완성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코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에뮬레이터에다가 지금 실행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위에 텍스트 뷰에 SQLite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오고 리스트 뷰죠. 리스트 뷰에 지금 그 월드 테이블, 마이디비 안에 있는 월드 테이블에 있는 세 개의 레코드, 코리아, 서울, 프랑스, 파리, 저펜, 토쿄가 나왔고, 우리 13강 5차시 강의에서는 한번 인서트를 해봤죠. 이때 요 옵션 메뉴를 눌러서 인서트 메뉴를 클릭해서 이게 잉글랜드, 런던 이렇게 했었었죠. 잉글랜드, 그 다음에 런던, 런던 이렇게 해서 OK 버튼 누르면 자 이제 그 잉글랜드 D네요. 잉글랜드, 런던 이 레코드가 이제 월드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뷰에 이렇게 잉글랜드, 런던이 지금 네 번째 항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학습할 내용은 이제 컨텍스트 메뉴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프랑스 파리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롱 클릭, 홀드 다운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메뉴를 선택하면 업데이트라는 이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그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금방 홀드다운, 롱 클릭했던 프랑스 파리 요 레코드를 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컨텍스트 메뉴가 지금 만들어졌죠. 현재 이 네 개의 레코드가 보이고 있는 위주에서 리스트 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에 가보면 이렇게 리스트 뷰, 아이디가 소문자 리스트로 되어 있는 이 리스트 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리스트 뷰에서 지금 요 네 개의 레코드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 리스트 뷰에 있는 어떤 특정 항목을 이렇게 롱 클릭했을 때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뜨게 하기 위해서는 요 리스트 뷰에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 뷰에 이렇게 이런 컨텍스트 메뉴를 만들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이 바로 요 메인 액티비티에 가보면 onCreate 함수 있죠. onCreate 함수 안에서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register for context menu 요 함수를 이용해서 LV가 지금 리스트 뷰죠. LV라는 이름의 그 리스트 뷰 바로 요 지금 리스트 뷰 이 부분이 지금 이름이 LV입니다. LV라고 이름 지어진 요 리스트 뷰에 컨텍스트 메뉴를 달겠다라고 미리 등록을 한 거죠. register for context menu 함수를 써서 LV라고 이름 지어진 요 리스트 뷰에 컨텍스트 메뉴를 달겠다고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어떤 특정 항목을 이렇게 롱 클릭했을 때 컨텍스트 메뉴가 떠오르는데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라는 두 개의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을 만들었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라는 이 두 개의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을 만드는 코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함수는 자,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요 SQLite 테스트 퍼스트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 있었죠. 이 프로젝트의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자, 지금 옵션 메뉴 만드는 onCreate options 메뉴 함수는 이제 오버라이딩 해놨고요. 또 인서트라는 옵션 메뉴 아이템이 선택이 됐을 때 호출되는 onOptions item selected라는 이 메뉴도 오버라이딩 해놨죠. 자, 그 다음에 onCreate context 메뉴하고 onContext item selected 이 두 개의 메소드 지금 오버라이딩 해놨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라는 이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을 만들어준 함수가 바로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는 onContext item select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함수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함수에 가보면요. 자, 이제 저기 if 부분에서요. 두 번째 파라미터 있죠. 자, 두 번째 파라미터 v가 LV면 그 뜻이에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게 지금 리스트 뷰죠. 자, 사용자가 이 리스트 뷰에서 롱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뜨게 되죠. 자, 그거는 왜 컨텍스트 메뉴가 이렇게 뜬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 onCreate 함수 안에서 register for context 메뉴 함수로 요 LV라는 리스트 뷰에 컨텍스트 메뉴를 만들겠다라고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용자가 그 리스트 뷰에서 롱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롱 클릭했을 때 업데이트 딜리트라고 하는 이런 컨텍스트 메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호출되는 게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호출이 되고 자, 이제 그러면 사용자가 현재 롱 클릭한 뷰가 지금 요 리스트 뷰죠. LV라는 이름의 리스트 뷰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리스트 뷰에 의해서 롱 클릭했을 때 onCreate 컨텍스트 메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두 번째 파라미터 v한테는 뭐가 넘어오냐면 자, 사용자가 금방 롱 클릭한 요 뷰, 리스트 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v한테 넘어와요. 그럼 이 리스트 뷰에 대한 이름이 뭐였어요? LV였었죠. LV였었잖아요. LV라고 하는 요 리스트 뷰의 이름도 이제 요 두 번째 파라미터 v한테 넘어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 요 리스트 뷰의 이름 외에 뭐 ID 값 예를 들어서 소문자 리스트라든가 뭐 가로 세로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방금 전에 어떤 항목에서 롱 클릭했는지 그런 모든 정보가 요 파라미터 v한테 전부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이름인 LV라는 이름도 넘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v한테 넘어온 그 뷰의 이름이 LV와 같은가? LV와 같죠. 리스트의 이름이 LV니까요. LV와 같으니까 if 안의 조건식이 자, 참여돼서 if 안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명령문이 자, 수행이 되는 겁니다. if 안에 이 두 개의 명령문이 수행이 되는데 자, 가볼까요? if 안쪽으로. 자, 메뉴. 자, 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메뉴 객체였었죠. 메뉴 객체의 add 함수를 이용해서 메뉴.none. 자, 이건 뭐예요? 일단 그 그룹 아이디죠. 첫 번째 add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룹 아이디라고 그랬죠. 자, 그룹 아이디의 none 0이에요. none 값을 줬기 때문에 자, 그룹 아이디는 지정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 컨텐츠 메뉴 아이템의 아이디라고 그랬죠. 아이템 아이디. 첫 번째가 업데이트죠. 요 업데이트라는 이 컨텐츠 메뉴 아이템의 아이디를 메뉴 업데이트 대문자로 된 메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메뉴 업데이트라는 이 아이디 값은 왜 상수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죠. 왜? 스태틱 파이널에서요. 인티저형으로 메뉴 업데이트는 메뉴 클래스의 퍼스트라는 상수 1 플러스 1 하니까 2가 되겠죠. 2라는 상수 값으로 미리 선언해 놨어요. 메뉴 업데이트를 상수 2라고 보면 됩니다. 자, 메뉴 업데이트 상수 2라는 요 메뉴 업데이트 아이디를 요 상수를 요 업데이트라는 이 컨텐츠 메뉴 아이템에 아이디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배치되는 순서라고 그랬죠. 넌 했으니까 배치되는 순서를 지정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배치가 돼요. 여기서 업데이트, 딜리트 만든 순서대로 이렇게 컨텐츠 메뉴 아이템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 업데이트라는 컨텐츠 메뉴 아이템을 만든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메뉴.add 함수를 써서 그룹 아이디 지정 안 하고 넌이니까요. 그다음에 이 딜리트라고 하는 컨텐츠 메뉴 아이템의 아이디를 메뉴 언더바 딜리트로 했죠. 메뉴 언더바 딜리트는 역시 위에서 이렇게 선언해놨죠. 스태틱 파이널 인티저로 해서요. 퍼스트 플러스 2니까 1 더하기 2에서 3이 되겠네요. 메뉴 딜리트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딜리트라고 하는 컨텐츠 메뉴 아이템의 아이디를 3으로 한 겁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 배치되는 순서 지정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코딩하는 순서대로 업데이트, 딜리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제목이에요. 컨텐츠 메뉴 아이템의 제목을 업데이트, 딜리트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onCreate 컨텐츠 메뉴 함수 안에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라는 이렇게 컨텐츠 메뉴 아이템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업데이트라는 이 옵션 메뉴, 컨텐츠 메뉴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업데이트나 딜리트라는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을 하나 선택을 하면 그때 호출되는 게 바로 이제 on context item select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야.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자 이제 그때 내가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업데이트라는 이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의 모든 정보가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넘어가요. 또 내가 만약에 딜리트라는 이 아이템을 선택하면 딜리트라는 이 아이템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데이트를 제가 선택해 볼까요?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좀 롱 클릭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롱 클릭해서 컨텐츠 메뉴가 나오고 제주에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업데이트라는 이 컨텐츠 메뉴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온 컨텐츠 아이템 실렉트 되고 추리되고 그때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업데이트라는 요 컨텐츠 아이템의 모든 정보가 넘어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요. 세컨드 액티비티, J 아이템 액티비티로 넘어가고 그때 금방 사용자가 롱 클릭했던 그 두 번째 항목 프랑스 파리 요 항목들이 이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만약에 이제 내가 저펜 토크에서 롱 클릭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이제 두 번째 J 아이템 액티비티가 만들어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롱 클릭한 항목인 저펜 도쿄로 이렇게 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인 J 아이템 액티비티를 호출했으니까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뉴 인텐트 생성자에서 인텐트 객체를 하나 만들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디스가 참조하는 거는 메인 액티비티죠. 자, 디스가 참조하는 건 메인 액티비티 타입의 객체예요. 현재 바로 이 화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메인 액티비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텐트 생성자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디스가 참조하는 건 메인 액티비티 객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하는데 디스가 참조하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호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액티비티를 호출하느냐? J 아이템 액티비티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현재 디스가 참조하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바로 두 번째 화면인 J 아이템 액티비티를 호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텐트 객체를 i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저펜 나고야에서 이렇게 롱 클릭하고 업데이트 선택하면 이 저펜 나고야 내가 롱 클릭한 저펜 나고야라는 세 번째 항목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월드 테이블에는요 월드라는 테이블에는 코리아 서울
이게 첫 번째 레코드 들어가 있고, 프랑스 파리가 두 번째 레코드, 저펜 도쿄가 세 번째 레코드, 잉글랜드 런던이 네 번째 레코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방금 롱 클릭한 이 저펜 도쿄라는 이 레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선택했을 때, 지금 롱 클릭한 항목인 저펜 도쿄를 가지고 두 번째 하면 J 아이템 액티비티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리스트에 보이는 4개의 레코드 중에서 사용자가 어떤 레코드에서 롱 클릭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저펜 나고야에서 롱 클릭하면 저펜 나고야를 가지고 가고, 만약에 프랑스 파리 요 레코드에서 롱 클릭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저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럼 사용자가 요 리스트 뷰에 보이는 4개의 레코드 중에서 어떤 레코드에서 롱 클릭했는지 그 정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리아 서울 레코드가 1번 1번 레코드, 이제 레코드의 번호 1번이에요. 레코드의 번호가 1번. 프랑스 파리는 2번 레코드고, 저펜 도쿄는 3번 레코드고, 잉글랜드 런던이 4번 레코드죠. 물론 이제 월드 테이블에 이렇게 레코드 들어가 있으니까 레코드의 번호가 1, 2, 3, 4고요. 그 다음에 요 리스트 뷰에 이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리스트 뷰에 4개 레코드가 리스트 뷰에 각 항목으로 보이는 거죠. 리스트 뷰에 각 항목으로. 리스트에 보이는 이 4개의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롱 클릭했는지 그 항목의 번호를 알아야 돼요. 리스트 뷰에 지금 4개 항목이 있고, 국가명 4개, 이 4개 항목이 있고, 몇 번 항목에서 이렇게 롱 클릭했는지 그 항목의 번호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어댑터 컨텍스트 메뉴 인포, 얘가 필요한 겁니다. 요 객체가 어댑트 뷰 클래스 안에 있는 어댑터 컨텍스트 메뉴 인포 클래스 타입의 이제 변수 인포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제 아이템, 이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뭐가 넘어온다고 그랬죠? 내가 롱 클릭한 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롱 클릭한 메뉴 이 항목에 대한 정보가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넘어온다고 그랬죠? 자, 이제 아이템한테 넘어온 중에 get 메뉴 인포, 자, 이제 모든 정보를 롱 클릭해서 업데이트 했죠. 업데이트라는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의 정보가 요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전부 다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딜리트를 선택하면 딜리트라는 이 메뉴 아이템의 정보가 이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넘어가는 거고,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업데이트라는 이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의 정보가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넘어옵니다. 그 정보를 얻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 업데이트 딜리트 중에 어떤 거를 사용자가 선택했는지 그 정보를 지금 얻어오겠다. 그게 바로 get 메뉴 인포라는 함수입니다. 인포라는 변수에 이제 사용자가 업데이트 딜리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그 정보가 이제 인포한테 들어가겠죠. 자, 인포한테 넘어온 정보 중에 이제 포지션, 현재 포지션은 몇 번이에요? 내가 프랑스 파리에서 롱 클릭했으니까 2번이 되겠죠. 프랑스 파리는 두 번째 항목이니까 인포한테 넘어온 정보 중에 내가 롱 클릭한 프랑스 파리는 2번 레코드예요. 그래서 2번 두 번째 항목이죠. 포지션은 2 값입니다. 2. 포지션 변수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커서라는 객체가 지금 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4개의 레코드 셋을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나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월드 테이블에 지금 코리아 서울부터 잉글랜드 런던 4개의 레코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메모리 지금 300번지로 가정해 볼까요? 메모리 300번지에 지금 4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제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필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칸츄리, 자, 칸츄리 필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캐피탈, 수도명 캐피탈 필드가 있었었죠. 자, 너무 글씨가 길으니까 일단 약자로 쓰겠습니다. 처음에 코리아, 그 다음에 서울 1번 레코드 들어가 있고요. 2번 레코드에는 프랑스, 파리, 자,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코드에는 저펜, 그 다음에 도쿄, 네 번째 레코드에는 잉글랜드, 그 다음에 런던, 이런 레코드가 들어가 있죠. 이걸 지금 커서 객체가 메모리 300번지에 올라와 있는 결과 레코드 셋이에요. 월드 테이블에 있는 4개 레코드를 그대로 지금 메모리 300번지에다가 복사해서 올린 결과 레코드 셋이죠. 이 결과 레코드 셋에서 지금 커서 객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자, 이제 커서 객체가 이 결과 레코드 셋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커서 객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move to position 함수를 써서 포지션은 2죠. 2번이니까 2번 레코드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커서 객체가 가리키는 게 그러면 이제 2번 레코드가 돼요. 자, 이제 잠깐만요. 지우개 기능이 없나요? 자, 커서 객체가 이제 가리키는 게 2번 레코드가 됩니다. 자, 이제 커서 객체는 2번 move to position 함수에서 이제 2번 레코드를 가리키게 돼요. 자, 이제 커서 객체가 가리키는 그 2번 레코드에서 get 인티자, 인티자 값을 얻어오겠다는 얘기죠. 자, 컬럼 인덱스가 0. 자, 0번이면요. 자, 요게 지금 월드 테이블에는 레코드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언더바이드라는 칼럼이 0번 칼럼이에요. 칸츄리가 1번 칼럼이고 캐피탈이 2번 칼럼이죠. 칼럼의 번호는 0번, 1번 이렇게 됩니다.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칼럼의 인덱스는 0번 칼럼이 언더바이드, 1번 칼럼이 칸츄리고요. 2번 칼럼이 캐피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커서 객체가 get integer라는 함수를 써서 get integer죠. get integer 함수의 파라미터로 0. 0번 칼럼. 0번 칼럼이 뭐예요? 지금 2죠. 2번. 0번 칼럼은 2번이고요. 자, 그러면 id에는 2가 들어가겠네요. 또 커서 객체가 getString 함수를 써서요. 자, 이번에는 칼럼 인덱스가 1번이에요. 1번 칼럼이 뭐예요? 현재 커서 객체는 2번 칼럼, 두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 칼럼 번호 1번이 프랑스죠. 프랑스. 자, 프랑스라는 국가명을 갖다가 칸츄리 변수에다 넣고요. 자, 이번에 커서 객체가 getString 함수를 써서요. 2번 칼럼. 자, 커서 객체 가리키는 2번 레코드에서 2번 칼럼이 파리죠. 수도명 파리. 파리를 가져다가 캐피탈에다 넣네요. id는 2, 칸츄리는 프랑스, 캐피탈은 파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인테드 객체 i에다가 여기서 생성한 인테드 객체 i에 put extra 메서드를 이용해서 엑스트라 공간에 이제 칸츄리라는 네임, 즉 키에 대해서 칸츄리 변수의 값 프랑스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또 put extra 메서드를 써서 인테드 객체 i에 엑스트라 공간에 캐피탈이라는 키값, 즉 네임에 대해서 캐피탈 변수의 값 파리를 넣고요. 또 put extra 메서드를 이용해서 언더바이드라는 그런 키값에 대해서 id 변수의 값 2를 집어넣네요. 인테드 객체 i에는 언더바이드에서 id라는 키에 대해서 2, 칸츄리에 대해서 프랑스,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파리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인테드 객체 i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인테드 객체 i에는요. 자, 인테드 객체 i가 메모리 500번지, 700번지 있다로 가정해 볼까요? 인테드 객체 i가요. 자, 메모리 지금 700번지에 있어요. 인테드 객체 i가 메모리 700번지에 만들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키값, 키라고도 부르고 네임이라고 불러요. 요 네임을 이제 해시맵에서는 키값, 그 다음에 밸류값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거를 키값 또 네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언더바이드라는 이런 네임에 대해서 2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칸츄리에 대해서 프랑스, 약자로 쓰겠습니다. 칸츄리라는 키에 대해서 프랑스, 그 다음에 캐피탈라는 키에 대해서 파리가 들어가 있겠죠. 자, 파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프랑스, 파리의 약자입니다. 인테드 객체 i에 엑스트라는 공간이에요. 엑스트라는 공간에 자, 이제 언더바이드라는 키에 대해서 2라는 밸류 값이, 그다음에 칸츄리라는 키에 대해서 프랑스,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인테드 객체 i에 이렇게 인테드 객체의 엑스트라 공간에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에서 자, 이 파라미터 아이템,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넘어온 아이템 아이디가 금방 뭐예요? 업데이트죠. 자, 이제 내가 업데이트를 선택했으니까 업데이트라는 요 컨텍스트 메뉴 아이템의 아이디가 아이템한테도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아까 요 크리에이트 컨텍스트 메뉴 함수에서 업데이트라는 이 메뉴 아이템의 아이디가 뭐였어요? 대문자로 메뉴 업데이트였었죠. 메뉴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문에서요. 자, 요 파라미터 아이템한테 넘어온 그 업데이트라는 요 메뉴의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를 얻어왔더니 바로 메뉴 업데이트죠. 메뉴 업데이트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로 자, 이제 인테드 객체 i에 설정된 정보대로 j 아이템 액티비티를 호출해요. j 아이템 액티비티를 호출하는데 그때 이제 리퀘스트 코드로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를 가지고 넘어가네요.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인테드 객체 i에는 아까 우리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인테드 객체 i에 엑스트라 공간에는 자 언더바이드라는 키에 대해서 이 컨츄리라는 키에 대해서 프랑스 캐피탈 키에 대해서 파리가 들어가 있죠. 인테드 객체 i가 지금 700번지에 있어요. 자, 이런 프랑스 파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인테드 객체 i가 이제 j 아이템 액티비티한테 넘어가겠죠. 그때 요청 코드는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 함수에서 요 j 아이템 액티비티 호출이 됐으니까 j 아이템 액티비티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j 아이템 액티비티입니다. j 아이템 액티비티 코드는 이전 13강 뭐 3차 시나 5차 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에지섹스 2개 만들었죠. 자, onCreate 함수 안에서 일단 어떻습니까? 에지트 컨츄리하고 에지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에지섹스들을 이제 먼저 찾아오죠. 자, 업데이트 누르면 프랑스 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에지텍스 이름이 ET 컨츄리였었죠. 아이디가. 두 번째 에지텍스의 아이디가 ET 캐피탈이었고 두 개의 에지텍스를 찾아다가 요 J 아이템 액티비티에서는 각각 첫 번째 에지텍스는 ET 언더바 컨츄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 에지텍스는 ET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죠. 자, get intent 함수로 인텐드 객체를 받아와요. 아까 메인 액티비티에서 넘겨준 인텐드 객체 바로 이 인텐드 객체죠. 프랑스 파리 정보를 엑스트라 공간에 가지고 있는 인테드 객체 메모리 700번째 있다고 가정했죠. 그 인테드 객체를 받아와요. get intent 함수로 받아다가 i라는 변수로 역시 참조를 합니다. i라는 변수로 여기 있는 i 변수는 지금 요 j 아이템 액티비티 클래스의 onCreate 함수의 지역 변수로 있는 i예요. 메모리 지금 700번째에 있는 그 프랑스 파리 레코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테드 객체를 i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J 아이템 액티비티에서는 자, 그래서 요 메모리 700번지에 있는 요 지금 프랑스 파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테드 객체 i를 역시 자, 이쪽 이제 J 아이템 액티비티죠. 여기 J 아이템 액티비티에서는 자, 이것도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J 아이템 액티비티에서는 역시 i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겠다는 얘기예요. i에는 역시 700번지라는 이런 인테드 객체 주소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J 아이템 액티비티에서도 700번지에 있는 인테드 객체를 i라는 이름으로 참조를 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다시 코드로 i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고요. 자, i가 참조하고 있는 요 700번지에 있는 인테드 객체에서 자, 스트링 어떤 엑스트라라는 이 공간에서요. i가 참조하고 있는 인테드 객체 엑스트라는 이 공간에서 어떤 문자 값을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get string extra 있으니까요. 엑스트라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문자 값, 프랑스 파리와 같은 문자 값을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칸츄리라는 키, 칸츄리라는 키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가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칸츄리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프랑스가 꺼내져서 칸츄리 변수에 들어갔습니다. 칸츄리는 프랑스예요. 역시 인테드 객체의 get string 엑스트라 공간에서 문자 값을 꺼내는데 이번에는 키 값이 캐피탈이에요.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는 파리가 들어가 있죠. 파리라는 문자열이 꺼내져서 캐피탈 변수에 들어가요. 자, 칸츄리 변수는 프랑스, 캐피탈 변수는 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과 보면요. 첫 번째 텍스트에 프랑스, 두 번째 에지 텍스트에는 파리가 나오죠. 이티 칸츄리 첫 번째 에지 텍스트죠. 첫 번째 에지 텍스트에 set 텍스트 함수로 칸츄리 변수에 저장된 프랑스를 자, 이렇게 출력을 시킵니다. ET 언더바 캐피탈 두 번째 에디 텍스트죠. 요 두 번째 텍스트에 set 텍스트 함수로 캐피탈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파리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두 번째 화면에 첫 번째, 두 번째 에디 텍스트에 프랑스 파리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업데이트니까 내가 수도를 수정하겠다는 뜻이죠. 업데이트를 눌렀다는 얘기는 프랑스의 수도를 파리에서 그래서 리옹 프랑스 남부 도시에 있는 리옹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파리를 리옹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이제 OK 버튼 클릭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OK 버튼을 먼저 찾아왔죠. btn이라는 이름으로 OK 버튼을 찾아온 다음에 그 OK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자, 이 이벤트 구현 객체한테 그 이벤트가 넘어가고, 자, 그럼 OK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는, 이 이벤트 구현 객체는 어떻게 처리해요? 자기의 멤버 함수의 onClick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처리를 하죠. 자, onClick, OK 버튼 클릭이 되면, 자, 인테드 객체를 다시 얻어와요. 자, 여기, 현재 인테드 객체는 프랑스 파리가 들어가 있었죠. 인테드 객체를 다시 i라는 이름으로 참조해다가, 자, 이제 풋 엑스트라는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칸출이라는 키에 대해서는, 칸출이라는 이제 키에 대해서요. ET 칸출이 첫 번째 XX죠. 첫 번째 XX에 있는, 자, 문자들이 프랑스죠. getText 함수로 첫 번째 edit 텍스트에 있는 문자들, 프랑스, FRANCE 문자들을 가져다가 toString 문자열로 변환해요. 프랑스가 되겠죠. 자, 프랑스를 칸출이라는 키에 대해서 프랑스라고 하는 문자열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칸출이라는 키에 대해서 인테리게이츠 i에 똑같이 이제 칸출이라는 키에 대해서 프랑스가 들어가 있겠네요. 두 번째 인테리게이츠 i의 put extra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번엔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현재는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파리로 되어 있는데 ET 캐피탈이 뭐예요? 두 번째 에디텍스트죠. 두 번째 에디텍스트에 있는 문자들 LION 라는 텍스트를 얻어다가 toString 문자로 바꿔요. 리용이라는 문자로 바꿔서 이제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리용이라는 이 수도 값을. 자, 이제 엑스트라 공간에 이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파리가 아니고요. 파리가 아니고 이제 리용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제 요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요. 자, 이제 파리 원래는 파리였는데 자, 리용으로 이제 수정이 되겠죠. 리용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ET 캐피탈, 두 번째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바로 자, 요 리용을 얻어다가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넣은 거예요. 캐피탈 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리용이 이제 파리가 아니고 리용으로 대신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이 인테드 객체 i를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인테드 객체 i에는 언더바 id라는 키에 대해서 칸츄리 키에 대해서 프랑스, 캐피탈 키에 대해서 이제 리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set result 함수로 호출하면서 첫 번째 액티비티를 메인 액티비티로 호출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 코드를 result OK를 넘기죠. 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result OK. 그리고 i라는 인테드 객체를 넘기죠. i라는 인테드 객체에 이제 캐피탈 키 값이 리용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제 요 인테드 객체 i를 메인 액티비티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finish 함수로 호출해서 어때요? 요 현재 j 아이템 액티비티가 만드는 이 화면 스스로 사라져야 되죠. 두 번째 화면이 사라져야 밑에 깔려있는 첫 번째 메인 액티비티가 만들어준 화면이 다시 나오겠죠. 피니시 함수로 이제 스스로 사라지겠다는 얘기예요. 리용으로 바뀌었어요. 자, OK 눌러보면 자, 프랑스의 수도가 이제 파리에서 리용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인테드 객체 i를 이제 넘겨줬으니까 인테드 객체 i를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넘겨줬으니까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요 인테드 객체 i 지금 수도가 리용으로 바뀌어 있는 이 인테드 객체 i를 메인 액티비티가 전달 받아야겠죠. 자, 그때 받을 때 쓰는 함수가 바로 on activity result 함수라고 그랬죠.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볼까요?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j 아이템 액티비티가 넘겨준 이 인테드 객체를 받기 위해서 바로 on activity result 함수 얘가 전달 받는 거예요. 리퀘스트 코드에는 뭐가 넘어요? 자, 아까 우리 호출했을 때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라는 요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가 넘어오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 리퀘스트 코드에는 리절트 코드에는 결과 코드인 리절트 OK 리절트 OK가 리절트 코드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 데이터에는 바로 인테드 객체 j 아이템에서 넘겨준 인테드 객체가 i가 넘어와요. 그 인테드 객체 i 700번째에 있는 인테드 객체 i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더바 id라는 키에 대해서는 칸츄리 키에 대해서 프랑스, 캐피탈 키에 대해서 리용이 들어가 있죠. 이런 인테드 객체가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 데이터한테 넘어오죠. 자, 이제 데이터한테 넘어온 인테드 객체 먼저 인티저 값을 꺼내요. 언더바 id. 자, 언더바 id라는 키에 대해서 정수값 2가 들어가 있죠. 정수값 2가 디터에 대해서 id 값은 2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참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온 액티비티 리절트 함수 안에서는 아까 j 아이템 액티비티에서 넘겨준 요 인테드 객체를 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j 아이템 액티비티에서 넘겨준 인테드 객체 i를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온 액티비티 리절트 함수 안에서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죠. 인테드 객체를 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자, 코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볼까요? 자, 리절트 코드한테 넘어온 게, 자, 리절트 OK 맞죠? 아까 리절트 OK가 넘어왔었죠? 자, 리절트 코드한테 넘어온 게 리절트 OK 맞는가? 같은가? 같죠? 같으니까 if 안의 조건식이 참이 되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문을 수행을 해요. 자, 스위치문에서요. 자, 리퀘스트 코드. 자, 리퀘스트 코드한테 넘어온 게 뭐였어요? 바로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였었죠? 리퀘스트 코드한테 넘어온 거는 이번에는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자,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코드한테 넘어온 게 리퀘스트 코드 인서트가 아니고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죠. 두 번째 케이스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코드한테 넘어온 게 리퀘스트 코드 업데이트므로 두 번째 케이스에 있는 문장이 수행이 돼요. 수행이 돼서 자, 업데이트 쿼리문이 수행이 되겠네요. 자, MDB 객체의 execute SQL 함수에 의해서 업데이트 쿼리문이 수행이 돼요. 수행이 돼서 자 이제 월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자 칸츄리는 자 이제 자 외어를 볼까요? 언더바 아이디 칼럼의 값이 아이디 값은 2죠. 여기서 아까 위에서 아이디가 2였습니다. 2. 자 언더바 아이디 칼럼의 값이 2인 그런 레코드를 수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이디 변수의 값이 2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언더바 아이디 이게 프라이머리 키였었죠. 언더바 아이디가 2인 레코드는 바로 프랑스 파리 현재 파리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근데 그 레코드를 수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업데이트 쿼리문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요? 칸츄리명에 자 이제 str1에 저장된 프랑스고요. 자 그다음에 캐피탈에는 스트링 2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리용이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서 엑스트라 공간에 있는 칸츄키에 대해서 프랑스를 꺼내서 스트링 1에 넣었었죠. 그게 프랑스고요. 캐피탈이라는 키에 대해서 꺼냈을 때 리용이었죠. 리용. 스트링 2에는 리용이 들어가 있었죠. 리용. 업데이트 쿼리문에 의해서 이제 언더바 아이디가 2인 요 두 번째 레코드에 대해서 현재는 캐피탈이 파리로 되어 있는데 칸츄리명은 스트링 1에 저장된 프랑스 그대로 프랑스로 이제 다시 덮어쓰기 하고요. 캐피탈이라는 키 지금 파리죠. 파리인데 스트링 2에 저장된 리용 이게 아까 리용이었었죠. 리용으로 이제 수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레코드 월드 테이블에서 두 번째 레코드인 요 프랑스 레코드에서 캐피탈이 이제 파리가 아니고 리용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리용으로. 자 그러면 현재는 이 저기에요. 메모리 300번지에 올라와 있는 커서 객체 가리키는 요 레코드에서는 지금 저기 리용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걸 다시 불러와야 돼요. 월드 테이블에 이게 지금 월드 테이블에 들어간 거죠. 월드 테이블에는 분명히 리용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이 커서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는 아직 파리로 돼 있거든요. 메모리 300번지에 올라와 있는 결과 레코드 셋 커서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는 아직 파리로 돼 있어요. 월드 테이블에는 리용으로 바뀌어 있지만 자 그러면 다시 불러와야 되죠. 그 월드 테이블에서 다시 두 번째 레코드를 다시 이제 불러와야 이제 리용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다시 불러와야 돼요. 네, 월드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해서 실렉트 쿼리를 실행해서 다시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화면에도 이제 리용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거든요. 즉 커서 객체가 가리키는 이 레코드가 이제 리용으로 바뀌게끔 월드 테이블에서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레코드는. 자, 그걸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리쿼리 함수예요. 커서 객체가 리쿼리 함수를 실행하면 자, 월드 테이블에 실렉트 쿼리를 다시 던지는 거예요. 월드 테이블에 실렉트 쿼리를 다시 던져서 불러오면 자, 어때요? 두 번째 레코드 프랑스의 수도가 리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래야 이제 커서 객체 가리키는 두 번째 레코드도 캐피탈이 리용으로 바뀌고 바로 이 커서 객체 가리키는 요 레코드 내용이 자, 리스트 뷰에 보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수도가
리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월드 테이블에서 변경된 프랑스 수도가 리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리커리 함수를 꼭 반드시 실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이제 딜리트라면, 딜리트라면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삭제하는 부분은 이제 13강, 이제 그 다음 7차시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3강 6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